안녕하세요. 예, 지난 동영상에서 포토스케이프 설치까지 다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진을 한번 직접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첫 화면에 보면은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있죠. 포토스케이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인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요 5가지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도 요 5가지 한번 다루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포토스케이프가 있고 사진 뷰어. 사진 뷰어는 이제 말 그대로 사진 보는 거겠죠.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요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다 보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5개 사진 편집부터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누르면은 이게 사진 편집의 기본적인 그 화면이에요. 왼쪽에 보면 위에 이렇게 경로, 사진이 있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제 PC에 옮겨놨을 경우 그 경로를 입력해주면은 그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스마트 폴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대표님들 그 작업하는 사진들 뭐 다운로드 폴더가 따로 있다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회색 화면 보이시죠? 이 회색 화면. 이 회색 화면 뭐 이게 빗살무늬인가요? 대각선으로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화면이 이제 사진을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화면입니다. 작업창이 될 텐데 사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화면에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밑에 보면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파일명이 나와 있고 사진의 사이즈, 그리고 사진 용량, 그리고 여기 확대나 축소를 해서 이제 사진 편집하고자 할 때, 뭐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확대를 해서 해야겠죠. 이렇게 작업하기 편하도록 사진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 메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으로 되는 이제 기본, 그리고 개체, 다른 개체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자르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잘라서 사진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도구는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취소, 재실행, 원본 사진, 저장,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취소는 내가 방금 한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 방금 한 작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취소를 누르면 그 작업 이전에 그 했던 이 작업을 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옆에 있는 재실행은 이 취소를 번복하는 겁니다. 취소했던 걸 다시 앞으로 돌리고자 할 경우에 재실행을 누르면 앞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원본 사진은 어떤 작업을 하다가도 최초에 내가 원본이었던 그 사진 그 상태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우에 원본 사진을 누르면 맨 처음 초기 상태죠. 여기 사진을 골랐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은 사진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 누르면 되겠고요. 메뉴는 이제 여기서 새 사진을 새로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쇄, 저장, 뭐 전체 화면을 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에 대한 다른 정보를 보고자 할 경우 메뉴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맨 앞에 있는 기본 메뉴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액자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많은 액자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PC,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사진을 캡처해다 쓰는 경우, 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사진 사이즈를 이제 잘라서 이제 새로 액자를 만들어서 재사용을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 운영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직접 찍은 사진, 매번 새로 찍은 사진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액자는 굳이 뭐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로 그렇게 이쁜 사진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사진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이쁘게 내 취미 생활을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매물을 올린다든가 하는 기 때문에 액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게 이용자들한테도 가장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둥근 사진, 여백, 테두리 선이 있는데요. 둥근 사진 한번 눌러볼게요. 둥근 사진 누르면 이전에 작업했던 상태가 나오는데 일단 다 0으로 해놓고 없애놓고 있겠습니다. 흰색으로 해놓고 둥근 사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 새 창이 뜰 거예요. 맨 위에 보면 배경 색상 그리고 둥글기 픽셀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 색상을 눈에 띄기 쉽게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둥글기 픽셀은 50 정도. 그럼 이제 최초에는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네모난 사진이었습니다. 끝이 뾰족한. 둥근 사진으로 해서 둥글기를 100 정도 넣을까요? 100 정도 되니까 끝이 동그랗게 반한 게 보이시죠?
조금 더 동그랗게 원하면 500 정도. 배경 색상이 지금은 눈에 띄게 이제 확인하시라고 검은색으로 해놓은 거고, 흰색으로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인터넷상에서 쓸 때도 이 흰색 배경이랑 그 기존에 있던 PC 화면의 흰색이랑 섞여서 딱 요 둥그런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좀 꾸미고 싶은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떤 모양, 어떤 걸로 한 거냐. 간단합니다. 포토스케이프에 들어와서 둥근 사진, 그리고 둥글기만 입력해 주면은 이 사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백을 한번 볼게요. 여백은 지금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백을 넣어 볼까요? 여기도 배경 색상을 입력하고 넣어 볼게요. 여백을 100, 너무 큰 거, 50 정도만 넣을까요? 50을 넣습니다. 일단 모든 여백이 지금 동일하게 50으로 여백이 생긴 거고요. 여기도 색상을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녹색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썸네일 같은 거 만드실 경우에는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가 아니라 위쪽 20, 왼쪽 오른쪽은 20 정도 해놓고 아래쪽을 800. 이건 최소치가 똑같구나. 여쪽 아래쪽을 500 정도로. 그럼 이제 밑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공간이 생겼죠. 아래쪽 여백을 이용해서 여기다 썸네일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백은 이제 0으로 다시 맞춰놓고, 이제 테두리 선을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백은 요 가운데 있는 이 여백이랑 똑같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테두리 선 역시 여기 있는 테두리 선 메뉴와 똑같습니다. 이 둥근 사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 하나로 여기 있는 액자랑 둥근 사진, 여백, 테두리 선, 이건 다 여기서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두리 선 한번 볼게요. 테두리를 녹색으로 놓고 두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죠? 사진에 테두리가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는 사진에 이건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는 거고, 이건 여백을 줘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간격을 둘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사진에 테두리를 입력하는 겁니다. 30으로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둥근 사진과 여백 테두리 선 한 번씩 해보셨죠? 알 수 있겠죠? 이제 간단하니까 이건 쉽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뭐 세피아도 있고 반디쿠트, 무채화, 흑백, 음영 반전. 사진에 여러 가지 그 필터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세피아를 누르면 살짝 그 필터, 그 오래된 필름 사진 느낌? 맞나요, 이게? 네, 그런 느낌 나죠. 그리고 무채화. 무채화는 이제 흑백과 가깝고, 아예 흑백은 이제 흑백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간 거고요. 요 위에 5개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에 필터를 줄 수도 있고, 이제 아래 보면은 뭔지 아시겠죠? 이제 화살표 왼쪽 오른쪽도 있고 한데, 사진의 기울기, 사진을 회전을 해서 90도씩 회전할 수도 있고, 상하 좌우로도 반전을 줄 수도 있고요. 맨 앞에는 이제 사진을 기울기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진에 보면은 반듯한 것 같지만 지금 살짝 이 검은색 기둥, 아파트 입구가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누운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맨 앞에 거는 임의의 각도로 사진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건데요. 수평 맞추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사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볼까요? 취소 누르면 이전. 재실행은 이제 편집을 한 이후 조금 바뀐 게 보이시죠? 워낙 처음에 찍은 원본 사진이 그렇게 기울기가 심각하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서 크게 눈에는 안 띌 텐데, 사진 찍다 보면은 뭐 앉아서 찍을 때도 있고 서서 찍을 때도 있고 옆으로 찍을 때도 있고, 내가 항상 늘 수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편집할 때 기울기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90도 회전시킵니다. 누르면 사진이 90도로 회전된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이고요.
그 왼쪽에는 이제 사진의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좌우. 그리고 옆에는 이제 상하, 위아래를 반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크기 조절을 보면은 긴축 줄이기라 그래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긴축, 사진의 긴축을 입력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가로나 세로, 회전까지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사진이 블로그에 적합한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740, 뭐 또는 900 픽셀로 변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진 원본 사이즈 그대로 넣으셔도 알아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진 사이즈를 변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본 사진 그대로, 그 용량 그대로 그냥 사진 사이즈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기 조절은 여기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밝기나 색상을 보겠는데요. 뭐 콘트라스트, 진하게, 밝게, 어둡게, 이게 다 포토샵에 있는 메뉴들인데 다들 용어들도 어렵고 생소하죠. 제가 주로 쓰는 것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밝기 커브, 사진에 이제 밝기를 좀 밝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밝은 부분을 좀 어둡게 하고자 할 때 밝기 커브 주로 씁니다. 밝기 커브를 누르면 커브 하면서 이렇게 밝기 커브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래쪽은 이제 어두운, 사진상의 어두운 부분을 영역이고요. 어두운 영역. 이제 위쪽 2시 방향에 하얀색이 양쪽에 있죠. 사진상의 밝은 영역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은 밝은 부분은 손댈 일이 없어요. 뭐 창가 쪽이나 뭐 햇빛 드는 쪽은 너무 밝기 때문에 뭐 좀 줄여주면 좋다지만, 햇빛 많이 들어오는 사진은 오히려 뭐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사진, 예, 집을 봤을 때 화나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할 때는 주로 어두운 부분을 많이 살려주는 쪽으로 편집을 해야 될 거예요. 아래쪽에는 부분을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사진 자체가 어두운 사진이 아니라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그래도 어두운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밝기 컵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까요? 어두운 부분, 사진이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지긴 해요. 근데 아래쪽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어두웠던 부분이 많이 밝아진 거고, 밝았던 부분은 조금 더 밝아진 형이 밝아지기도 하는데, 조금 위쪽은 낮춰볼까요? 확인.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전이고, 이제 제 실행은 밝기를 변환한 이유. 확실히 사진이 밝으니까 더 보기엔 나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야외라서 그런데 실내 공간, 뭐 방이나 거실을 이렇게 찍으신다 할 때는 밝기 조절을 해주셔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밝게, 집이 밝구나, 내부가 정말 밝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밝기 조절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색상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컬러 바란스라고 색상 조절, 이걸 주로 쓰는데요. 청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아니면 자홍색이냐, 녹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인데, 사진 찍으면은 유독 눈에 띄는 색깔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분이 청록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청록색을 좀 빼주기 위해서 빨간색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줬고, 사진 전체가 이제 조금씩 청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컬러를 조금 입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파란색보다는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달라진 게 이제 눈에 띈 걸 봐야겠죠?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재실행, 취소, 재실행. 달라진 게 눈에 띄시죠? 조금 더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따뜻해지고, 청록색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밝기,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밝기와 색상은 밝기 커브, 그리고 색상 조절 통해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사진 편집이 어렵다, 원본으로 들어가서 자동 레벨을 누를게요. 자동 레벨은 자동으로 이 레벨을 잡아줘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중으로 눌러볼까요? 그럼 기본값으로 된 거, 콘트라스트도 중으로 조금 줘볼게요.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저도 제가 봐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사진 자체가 크게 지금 자동 레벨로 잡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는 사진 자체를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0을 한번 줘볼까요? 나뭇잎이라든가 요 보면은 테두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보이실 겁니다. 나무 같은 것만 봐도 조금 뿌옇게 부드러웠던 부분이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선명하게는 바로 이 느낌이고, 필름 느낌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뭐 벨비아, 프로비아 뭐 이렇게 영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내가 뭐 괜히 소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느낌 같은 거, 필터 같은 거 입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뽀사시 효과로 조금 더 사진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뽀얗게 할 수도 있고요. 역광이 나왔을 경우에는 역광 보정을 통해서, 역광 아시죠? 햇빛 있는 쪽, 햇빛을 바라보는 쪽 찍었을 때 사람 얼굴이 이제 검게 나오거나 하는 부분, 역광 보정을 누르면 플러스 200, 어두웠던 부분들을 다 살려줍니다. 보면 이제 사진, 여기 그림자 생겼던 부분, 어두웠던 부분을 다 밝게 비춰주는 게 보이시죠? 역광 보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기본 메뉴를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가 볼게요. 개체는 이제 원본 사진으로 넘어가서, 개체는 사진 안에 새로운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진을 사진 안에다 다른 사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사진 안에 글씨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말풍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사진 개체라고 해서 안에다 새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개체에 보면 맨 앞에 그림 3모양 보이시죠? 그림을 누르고 사진을 누르면 이 안에서 사진을 이제 새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 하나를 사무실 사진 갖고 있는 걸 넣었고요. 뭐 지금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뭐 투명도나 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확인 누르고 그냥 넘어가서 여기서 직접 하면 돼요. 크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이드에 맞춰서, 화살표에 맞춰서 하면 되고, 끌고 가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여기 놓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사진을 더 줄여야겠다, 혹은 더 늘려야겠다, 맞춰서 사진 안에다가 다른 사진을 넣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 이제 아이콘,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뭐 만화, 얼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 꾸미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음은 말풍선.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엔 여기 또 말풍선이 뜨죠. 말풍선 모양을 여기다가 이제 하트도 있고 뭐 구름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풍선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텍스트. 말풍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텍스트 뭐 워터마크 입력할 때 주로 쓰겠죠. 성을 한번 넣어볼까요? 성을 롯데캐슬 부동산. 그리고 글자 크기를 30, 50, 색상을 녹색으로. 외곽선이나 뭐 그림자나 다 여기서 할 수 있고, 뭐 글씨체도 이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텍스트도 역시 이렇게 화살표 끝에 가져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화살표가 나오면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마우스를 끌려다가 이제 위치도 내가 방향 잡아서 마음대로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텍스트를 쓴 거를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놓고 글자 위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다시 이 글과 같은 새로운 창이 나오면서 여기다 새로운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매동 아파트. 글자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색깔 역시 여기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확인. 텍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텍스트 T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을 입력했을 때 방배동 아파트가 이렇게 전체가 한 색깔로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만 빨간색으로 놓고, 앞에는 다른 색깔로 놓고, 크기도 방배동은 60, 아파트는 72. 방배동 아파트 이렇게 나왔죠. 사이즈가 틀을 크게 해놓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TT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 글자 사이즈와 색깔을 다 다르게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걸 입력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심볼이라 그래서 뭐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문자나 뭐 모양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선, 뭐 이거 이제 구부러진 선이나 뭐 수직선, 그리고 이제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각형,
그리고 테두리가 둥근 사각형, 원, 그리고 오각형, 다각형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위랑 아래랑 차이가 있어요. 위에 거 먼저 보시면은 도형을 옆에 색깔을 입력할 수 있는데 색깔 뭐 선 굵기는 일단 5로 해놓고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선이 딱 테두리가 그어지죠. 근데 아래쪽 보시면은 살짝 그 노란색으로 색깔이 좀 짙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위에 도형 5개랑 아래 도형 5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죠. 아래쪽 걸 볼게요. 아래쪽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테두리뿐만 아니라 안에 도형 안에 모양이 입혀지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다각형은 십각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예, 개체는 이렇게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 도형 안에 테두리뿐만 아니라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이나 글씨,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 개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본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자르기를 볼게요. 자르기는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그냥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자르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난 딱 이 부분만 쓰면 되겠다 해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졌어요. 다시 원본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유롭게 자르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있고 비율로 이제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직접 내가 최대 1984 픽셀인데 한 1000으로 놓을게요. 세로는 1600. 지금 크기를 지정한 겁니다. 크기를 지정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내가 지정한 1600 사이즈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난 1600 이만큼만 보고 싶다. 엔터. 1600으로 이제 사진이 고정돼서 나왔습니다. 다시 원본으로 넘어가서 크기 지정을 했잖아요. 이번엔 비율을 지정할게요. 가로 세로를 1대1로 할 건지 2대1로 할 건지. 요거는 이제 2대1로 했을 경우고 2대1로 하면은 이게 크기가 알아서 딱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가로와 세로 비율이 지금 1대2 비율로 딱 엔터를 누르면 978 곱하기 489 2대1 비율이죠. 가로 세로 비율. 예, 이렇게 비율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증명사진, 반명함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은 그 비율대로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형 자르기도 있는데요. 원형 자르기는 아까 보셨던 그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둥글게 내가 길게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세로로 길게 하고 싶다면 세로 길게 할 수 있고 정사각형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하면은 아예 둥그런 사진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예 둥그런 사진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원형 자르기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를 볼게요. 도구는 이제 사진 안에서 이제 편집하는 건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가끔 밤에 빨간 눈으로 정목 현상이라고 하죠. 정목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목 현상이 여기 지금 빨간색 있죠. 보면 빨간색 같은 경우를 사진상에 있는 빨간색을 다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 사람 눈 빨갛게 나오면 쓸 수 없잖아요. 그 사진 여기서 편집을 하면 되겠고요. 뭐 얼굴에 점이나 잡티 제거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우리가 집을 찍으러 갔을 때 뭐 집 안에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나오면 안 되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개인 사생활 걸린 것들 나오면은 모자이크 처리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모자이크를 누르면은 약, 중, 강으로 강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으로 했을 때는 모자이크의 크기가 좀 커졌죠. 이렇게 모자이크 입력하면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브러쉬로 해서 붓으로 뭐 줄을 긋는다든가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든가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먼저 볼까요? 뭐 나는 지금 여기 원본 사진으로 가서 뭐 누군가한테 강조하고자 한다. 아파트 여기가 출입문입니다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출입문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쉼터다. 쉼터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복제 도장 툴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진 않을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사진을 일로 복제한다 할 때 한번 해볼까요? 103동 누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클릭을 하고 그냥 누른 채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내가 영역 지정했던 곳이 이 선 보이죠? 네, 영역 지정했던 것이 복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효과 브러쉬는 이제 다른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필터라든가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제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인 편집들,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를 통해서 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뒤에 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